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로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적성 시험 운영 중인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강원대학교 로스쿨 모집 요강 기본 정보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원서 전략을 짜기 위한 토대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대 로스쿨이 은근히 수도권과 가깝고 또 좀 정량 점수가 안 되는 친구들이 강원대 이제 뭐 한번 써볼까 고민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강원대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제 어떤 학생이 저 선생님 저 강원대 한번 써볼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너 근데 정량이랑 정성 둘 다 좀 부족한데 너 가능하겠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적의 입시를 몇 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잘 강원대 로스쿨이 뭐를 좀 보면서 애들을 뽑는지 아직까지도 뭔가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쩔 때는 얘 정량도 좀 충분하고 정성도 좀 있겠다. 강원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친구가 2차에서 뭐 예비도 못 받고 뭐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너 이거 정량이랑 정성도 너 거의 없는데 이 저정량으로 이거 너 1차라도 들어갈 수 있겠니? 하는 친구가 예비 받고 최종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작년에 입결을 봤을 때 재작년보다 정량 점수의 반영 비중의 평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정성 그래도 살짝 내세울 수 있는 뭐 정성반 정량반 대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최근 보이는 낌새에서는 살짝 정량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좀 하고 있다.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정보 한번 살펴보시면요. 리트 점수가 150점 배점에 기본 점수 40점으로 실질 110점 배점되고 있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100점 배점에 기본 점수 20점으로 실질 80점, GPA 같은 경우에는 배점 100점에 기본 점수 40점으로 60점 배점되고 있고, 면접에 50점, 논술 50점 배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이 경우에도 GPA랑 리트 합쳤을 때 170점이고 서류가 80점이니까 정량이 정성보다 실질 반영률상 2배 이상 중요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GPA 10점, 20점 받는 사람 없고 또 리트 점수도 10점, 20점 받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폭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오히려 서류평가라든지 면접평가가 조금 더 부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 해서 우리 실제 내부 환산식 한번 보면요. 우리 뭐 여기 점수대에 따라서 뭐 표가 다 다르죠?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그 세 개의 기준만 한번 살펴볼게요. 리트가 110점이면 90점, 120점이면 110점, 130점이면 130점 해가지고요. 사실 리트 점수가 이제 10점씩 이동할 때마다 환산 점수는 20점씩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PA 같은 경우에는요. GPA 2점 차이가 날 때마다 환산 점수 3점씩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GPA가 98점에서 94점으로 4점 낮아졌을 때 환산 점수는 97점에서 91점으로 6점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지면 GPA 100과 GPA 90점, GPA 10점 차이가 환산 점수 15점 차이라는 거고요. 물론 리트 점수에서는 10점 차이가 환산 점수 20점 차이이기 때문에 완전히 둘이 1대1 비중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른 이제 학점을 리트와 1대1 비중으로 보는 학교에 비하면 중요도가 25% 정도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권 학교들에 비해서 여전히 학점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점수 분포도 보면요. 리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합격자 구간이 113.7에서 129.8로 실제로는 32.2점 정도가 열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GPA 같은 경우에는 89.8에서 98.4까지 열려 있어서 12.9점 정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려 있는 점수만 보면요. 우와, 113.7부터 129.8? 그러면 내 점수로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강원대가 아무래도 뽑는 인원도 적고, 그 다음에 뒤에 합격자 분포 보면 알겠지만은 아래 꼬리가 길긴 한데 합격자 전체 분포와는 거리가 좀 멀어요. 해서 뒤에 분포를 봐야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서류는 80점인데, 그쵸? 이거 이제 사실상 이렇게 점수 분포로 살펴보는 거는 서류 점수는 몇 점이 배점되는지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합격자 분포도 한번 보시면요. 우리 1차도 그렇고 최종도 그렇고 아래 꼬리는 113.7이었어요. 그쵸? 우와, 대단하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우리 그 어떤 학교들과 비교했을 봐도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래픽상에 이제 이 통계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아래 꼬리가 길어 보이죠? 대부분 90% 이상의 학생들은요, 최소 122점부터
125부터 127.9 사이, 평균 125.5 사이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꼬리부터 벌써 합격자 전체 구간의 이 하위 10% 구간까지 지금 리트 점수가 거의 10점 가까이가 열려 있는데, 지금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5명인가 44명 뽑았죠. 그러면요, 여기 10%는요 4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 명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둘, 셋, 넷 있어버리게 되면요, 사실 리트 110점대 친구들은 이거 아래 꼬리 보고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사실상 이제 신기루와도 같은 거겠죠. 아마도 이 113.7은 뭐 지균 끼고 특이정성 끼고 뭐 전문직 자격사 끼고 뭐 이런 거 왕창 껴가지고 어떻게든 뭐 정량을 이겨낸 되게 이제 놀라운 기적 중에서도 기적의 미라클 입시라는 친구인 거고, 사실 이 사이에는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실 친구들 좀 주의하셔야겠다. 뭐 다른 학교들 막 100명 뽑고 120명 뽑고 이런 데는 이 10% 아래 꼴이라고 하더라도 12명, 10명씩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데, 여기는 표본 수가 적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최종 합격 보면요, 이 친구는 진짜 이제 어떻게 붙었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지금 전체 합격자 분포는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이동했음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정성이요, 유의미하게 정량을 뒤집지 못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정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뒤집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지금 아래 꼬리는 그대로인 채 전체에 해당하는 90%에 해당하는 합격자 대부분의 분포는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게 지금 리트는 125점, 그 다음에 129.8까지 또 평균 126점으로 이렇게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우리 평균점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요, 대체로 지금 최고점이 높아져서 그렇지 상위 10% 구간이 우리 자연스럽게 이쪽 구간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지원해서 붙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안정적인 리트 점수는 120점 초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정량, 이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강원대는 그냥 무조건 정량대냐?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정량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방 라인에서 뭐 제주대학교 1차랑 충북대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보시면 상위 10% 라인이 127.9에서 129.8로 올라갔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아래 구간에서도 많이 빠졌겠지만 윗 구간에서도, 그쵸, 120 후반 라인에서도 불합격자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상위 10% 지점도 같이 올라갔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전에는 그래도 정성으로 좀 많이 뒤집어 볼 만한 학교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정량을 좀 더 많이 보내를 의심하는 거지, 이제 정량되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생각하려면 똑같이 정성과 정량이 거의 1대1 비중 같은 느낌인 거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래 꼬리는 우리 표본이 작으니까 이제 참고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이제 이 아래 꼬리 부분, 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리트 점수는 그래도 120점대는 나와야 되고 정성이라든지 면접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라는 되게 스탠다드하고 원론적인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합격자 분포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6명, 연세대학교 5명, 중앙대 4명, 경희대 3명, 성균관대 3명, 그 다음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 2명, 강원대 자교 2명 해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좀 균형 잡힌 분포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볼 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 전북대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북대 아랫라인으로는 S대 지원자가 모수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가 지금 이 분포에서 안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어쨌거나 지금 지역에서 10%는 뽑아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50%는 자교고 50%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뽑아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자교 우대라든지 또는 지역 인재가 그렇게 막 확실하게 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뽑지는 않고 어느 정도 얼추 뽑아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죠. 뭔가 제가 아까 그 엄청 낮은 리트 점수 116점인가? 그거를 자교 우대라든지 지균을 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긴 했지만, 원체 뽑는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자교 믿고 너무 낮은 정량으로 불나방 원서를 쓰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전공 분포 크게 의미 없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법학 전공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근데 딱히 지금 여기에 경찰대가 있지는 않죠? 그쵸? 이거 되게 신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학 전공이 굉장히 많다. 법학 정성을 되게 많이 보나? 라고 우리가 좀 의심해 볼 만한 지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공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명, 재작년에는 3명 뽑았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작년에는 뭐 113.7이 문 닫고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유의미하게 검토할 건 아니고 이제 유의미하게 검토할 만한 친구들은 이제 아까 봤던 통계들 다 일반 전형이거든요. 특점 빼고. 자, 거기서 우리가 뭐 정말 어떤 특수한 뭐 위협을 세우는 엄청 특이 정성이 있다던가 전문직 자격사라던가 거기다가 지균을 꼈다던가 하는 특이 케이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그래도 120을 초반, 122.8, 124.8, 126 이 정도 라인에서 합격자가 분포가 됐고요. 작년보다도 리트 평균이 그래도 2, 3점씩 하반과 상반이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 입시 표본이나 결과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그래도 작년에는 이것보다 적은 점수로도 면접 갔었는데 이번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행은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수 넣고 배수 같은 거 고려하셔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정량 평균이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기소개서 보시면요. 여기 또 강원대 로스쿨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학교 싹 다 우리 글자 수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뭐예요? 1번 문항 대학 입학 이후의 학교 생활과 경력의 한 장, 2번 타인과 비교되는 경쟁력과 지금까지 이룬 가장 큰 성취의 또 한 장, 3번 지원 동기와 입학 후 학업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또 한 장, 이렇게 총 3장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최소 글자 수가 없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충 쓰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뭐 지금 제주대도 그렇고 충북대도 그렇고 서류를 너무 망치면요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평균을 치는 자기소개서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글자 수는 다 채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장수다 보니까 뭐 네이버 글자 수 세기라든지 또는 구조 잡을 때 조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식도 정해져 있어요. 글자 크기 12포인트의 휴먼 명족 줄간격 160%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어떤 사람한테는 글자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글자 수가 적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줄바꿈, 최대한 남는 공간 없이 줄바꿈을 해가지고 여유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유리할 것 같고 특히 내가 쓸 게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면수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제목을 붙이면 남은 공간이 싹 다 빈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글자 수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죠. 해서 좀 특이한 양식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점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보면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강원대학교 쓴다라고 하면요. 내가 아무리 정량이 낮아도 저는 리트가 그래도 122는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점의 중요성이 1대1로 대응하는 다른 학교들 비해서 25% 정도 낮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학점에도 빵꾸가 있으면 다소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1년 전이나 뭐 2년 전, 3년 전에 정성으로 한번 강원대 면접을 뚫어본 친구들이 그거 이제 지금 정량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이제 떠올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쓸만한 점수 아니고 한 110점 초반 중반인데 강원대 이번에 써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쨌거나 정성 요소의 반영 비중도 있었죠. 우리 아까 위에 1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친구들 보니까 면접이나 서류에서 크게 실수하는 친구들은 높은 리트 점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면접과 서류에서 뭐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빵꾸 뚫리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뭐 이전에는 우리가 살짝 뭐 조커픽으로 정성 요소에서 저 좀 잘 봐줘서 이제 좀 운 좋게 인력 뽑기로 들어갈 수도 있었음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학교였지만은 지금 이제 이번에 합격자 표본을 보니까 정량 평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정성보다는 그래도 정량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그러니까 채점이라기보다는 배점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뭔가 정량이 낮은데 정성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우리 이전에 봤던 전북대와 같이 뭐 이제 고루고루 빠짐없이 점수가 꽤 괜찮은 평균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리트 성적 맞춰가지고 쓰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특색이 없는 학교들은요 정말 이제 육각형일 때 쓰면 되게 좋고요. 또 내가 만약에 뭐 하나
하나 빵꾸 났다 또는 뭐 하나가 특출나다는 친구들은 그 내가 특출난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면서 나의 약점인 부분에 점수를 안 보거나 덜 주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기적의 입시, 배수를 뚫는 입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리트 점수로만 줄 세우거나 또는 뭐 어떤 썰이라든지 커뮤니티에 도는 뭐 합격설 같은 거 듣고 이제 불나방하지 마시고 최대한 원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대는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이어서 제주대학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